어둠 속에서 시작된 연쇄적인 비극. 섬 전체가 공포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1972년 대한민국. 가장 아름다웠던 섬, 제주. 이곳의 시간은 느리게,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하나의 그림자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분노는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국민의 울분과 정권의 압력은 정의의 칼날을 빠르게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용의자였고 곧 사형수였습니다. 재판은 없었고 변명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즉결 처분의 이름으로.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마지막 표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그를 죽였는가? 아니면 내가 누명을 쓰고 이 비극의 결말이 되었는가? 지금 1972년 대한민국,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시작됩니다. 1971년 말부터 1972년 초까지 제주의 치안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일명 그림자 살인마로 불리던 미지의 존재가 홀로 다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은 연쇄적이었고 패턴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섬 주민들은 밤이 되면 문을 걸어 잠갔고 해녀들은 홀로 바다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작은 섬 제주 전체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경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고 이는 곧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1972년은 박정희 정권이 영구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려던 매우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치안 불안정은 곧 정권의 무능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내려온 지시는 단 하나였습니다. 범인을 당장 잡아 이 혼란을 끝내라. 압박은 곧 왜곡을 낳았습니다. 범인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이 수사는 과학적 증거가 아닌 누군가에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경찰은 한 남자를 용의자로 지목하며 대대적인 범인 검거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H. 그는 이 섬의 살인마가 맞았을까요? 아니면 단지 희생양이 필요했던 시대가 만들어낸 억울한 누명의 주인공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비상식적인 결론을 향해 치닫습니다. 즉결 처분. 경찰은 대대적으로 범인 검거를 발표했지만 수사는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용의자 H씨에게 쏟아진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이거나 고문과 강압 수사로 얻어낸 자백이 전부였습니다. 과학 수사는 전무했고 제대로 된 목격자 진술조차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노와 정권의 압력은 정의의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검찰은 서둘러 기소했고 재판은 마치 속도를 겨루는 경주처럼 진행되었습니다. H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되기는 했으나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극도로 짧았습니다. 증거를 검토하거나 반박 증거를 찾을 물리적 시간이 없었습니다. H씨는 재판 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한 군중들의 함성과 판사를 압박하는 정부의 시선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사필규정이라는 단어로만 다루었습니다. 범죄의 잔혹성에 대한 감정적인 보도는 넘쳐났지만 수사 절차의 위법성이나 증거의 타당성을 묻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여론은 이미 H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3일 만에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 H씨는 항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 재판은 잘못되었다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972년 당시 사회를 뒤흔드는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가혹했고 정권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명목하에 속전속결을 원했습니다. 법원과 정부 모두 이 사건을 조직의 성과이자 혼란한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 개인의 생명과 억울함은 시대적 명분 앞에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이후 H씨는 교도소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사형수 명단에 오른 그의 남은 날들은 오직 집행만을 기다리는 암흑이었습니다. H씨의 항소와 상고는 빠른 속도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성남 민심과 정권의 분위기 속에서 단 한 번도 그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후 H씨는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며칠 후 사형 집행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1972년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지워졌습니다. 대중은 마침내 연쇄살인마가 처단되었다며 환호했고
제주도는 일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종결된 후 몇몇 수사관들은 이상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H씨가 처형된 이후에도 사건 발생 지역 근처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여성들이 위협받거나 사라지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비공식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진범의 몽타주와 H씨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부 증언도 흘러나왔습니다. 즉결 처분이라는 성급한 사법 처리와 정권의 성과주의가 빚어낸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고 H씨는 단지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H씨가 사형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은 명확했습니다. 교도관들 앞에서 그는 범죄를 부인했고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며 진범은 따로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진실을 외쳤지만 그의 절규는 집행장소의 두꺼운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외침은 사법기록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H씨의 죽음으로 사건은 덮였지만 진범의 그림자는 1972년 제주도 상공에 불길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국가는 과연 정의를 실현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요구에 따라 희생양을 바친 것일까요? H씨의 사형 집행 이후에도 계속된 유사사건 보고는 진범이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누군가에게 가장 끔찍한 오판을 저질렀음을 내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은 1972년의 엄혹한 정권 아래에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없었습니다. 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정과 강력한 통제였고 이미 범인 검거를 대대적으로 선전한 상황에서 수사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곧 치명적인 권위 실추를 의미했습니다. 결국 H씨의 사건은 용의자 검거 및 사형 집행이라는 표면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즉결 처분이라는 초법적인 절차와 미비한 증거 때문에 영원히 미제의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훗날 사법 정의의 실현보다 정치적 안정을 우선했던 1970년대의 기록들을 파헤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이미 핵심 증거들은 소실되었고 관련된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H씨의 억울함은 수십 년간 잊힌 기록 속에서 잠들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해 국가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한 개인의 목숨과 정의의 원칙을 맞바꿨습니다. H씨의 죽음은 1972년 유신 정권이 준비하던 강력한 통제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비극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한국 사법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H씨의 마지막 외침처럼 진범은 과연 아직도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걸까요?